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최소한 5년 또는 길게는 한 10년 정도 세계 경제를 규정 지을 수 있는 특징 지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참가하는 경제학계 최대 행사 2023년 전미경제연합회 연례 총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거기서 일단 나온 얘기가 주제가 뭐냐면, 일단 주제를 정하잖아요. 학회라는 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그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하는 거고,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종언을 고했다라는 거예요. 경제학회 행사에서 나온 화두가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학자들마다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 자, 이걸 모르고 내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 어떤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금리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금리가 앞으로 후반기에 금리 인하를 해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예전처럼 대출을 많이 받아서 또 집을 사야 되겠다. 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분명히 세계를 이끄는 경제학자들이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야.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했냐면 구조적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에 침체가 오는데 그건 구조적인 침체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계기가 됐던 게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팬데믹.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도 저금리 시대는 다시 안 온다라는 거야. 자, 왜 안 오는지를 우리가 보셔야죠.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복귀는 안 된다. 자, 팬데믹 이전으로 안 간다고 하면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거나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벌이거나 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정점에 달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또 떨어지면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물가 추세가 진정되더라도 각국의 금리가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조적 침체를 이 용어를 얘기한 사람이 바로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예요. 이 사람이 클린턴 시절에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의 예언이 지금까지 가장 잘 맞고 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야기한 이야기들 보면, 자, 올해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오일 쇼크 때도 구조적 침체였다고 보고 제2의 구조적 침체를 맞을 수 있다. 라고 이 사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고금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거 오래 간다고 하면 엉클하신 분들, 그 다음에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머스는 가계를 보니까 저축이 빠르게 소진되고 대출이 늘면서 소비가 둔화된다. 일단, 자,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정별로 한 1억씩 줬다는 거야. 보니까 1억씩. 사업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한 10억씩 줬다는 거야. 자영업자들. 자,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나게 한 거야. 근데 이 저축이 빠르게 줄고 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저축이 줄고 소비를 못 하니까 기업의 운영비가 줄어들겠죠. 자, 거기에다가 인구 증가로 복지의 비용이 늘는다는 이 서머스 교수 얘기는, 그래서 교육과 의료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기후변화 관련 비용이 계속 추가된다. 자, 이런 비용의 추가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추세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야. 돈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돈의 지출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국채를 발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많은 국채를 발행하다 보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국채를 조금 발행할 때는 금리를 낮게 해도 팔리는데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이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낮은 금리에 사겠냐 이거예요. 서머스 교수 얘기는. 자, 그래서 정부의 지출의 추가 확대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35%에서 40% 정도 오르면은 금리는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한다라는 거야.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금리는 상승한다.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미국은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거기다 국방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실제 미국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6%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미국 정부가 팬데믹 이후에 역대급 재정 지출했잖아요. 막 1억씩 줬으니까. 우리나라 뭐 자영업자는 돈 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자, 그래서 이듬해인 2020년도에 부채 비율이 127.7%까지 올랐다라는 거야. 자, 이 수치가 120%를 넘긴 것은 미국 역사상 2년밖에 없다. 2019년에서 2020년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자, 미국도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면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또 돈을 계속 풀어.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 그럼 미국은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긴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서 자신의 화폐 가치를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미국은 달러 패권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니까 그 달러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국민들의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 당연한 얘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어쨌든, 미국의 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달러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다시 달러 사야 되겠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썬버스 교수는 미국 정부는 인구 증가 압력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의 재정 확대 경향이 더 커질 거다. 자,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인구 구조와 지정학적 우려 역시 나라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자, 2021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 137.2%더 늘어났죠. 2020년도에 128.1%였는데 2021년도에 137.2%.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금리가 시장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머 하버드대 교수는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에 가장 매우 큰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미국의 가장 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거예요. 자,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낙관적인 심리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떨어질 거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치고 떨어질 거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로머 교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계속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4%, 5%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4%, 5%를 올린다는 얘기는 5% 금리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연준의 얘기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당분간 5%대까지 올려놓고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 그 생각과 유지하죠. 똑같죠. 자, 케네스 로그포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 경제 성장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저물가를 유지해주는데 세계 경제에 기여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1, 2년 후 완화되더라도 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며 침체를 걱정해야 된다. 자, 똑같은 얘기죠. 경기 침체가 온다. 인플레이션이 예전 꼭 완화돼도 금리는 예전 수준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고프 교수는 올해 중국 경제 위기라는 외부 변수에 주목해야 된다. 이 사람은 중국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유냐면 무엇보다도 인프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 건설을 통한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은 종말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막 중국이 막 토목공사하고 부동산 경기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했잖아요. 새로운 시를 막 만들고 막 그러면서 자, 그런 성장에는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체 어떤 경제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계에 머물렀다라는 거야. 중국도 이제 세계화 이제 어떤 세계화가 붕괴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미중 간에 패권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야.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체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가 온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금리 정책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변수는 중국. 그렇죠. 중국이었죠. 중국 국내 총생산의 GDP 26%를 차지하는 주택 및 관련 부분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자, 이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자, 이 케네디 이 교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크리스티나 로버 UC 버클리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정도로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면서 또 긴축을 한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충격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반영될 거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코인 시장이 작살나는 거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코인은. 자, 실업률은 27개월 뒤에 최대 1.6포인트 오를 수 있다. 긴축으로 인해서. 자, 긴축에 대비를 해라 이거예요. 테일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베리 아이컨 그린 UC 버클리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자유무역, 그동안 자유무역을 했잖아요, 세계가. 그런 세계화 기조가 사라졌다라는 거야. 이거 사실 지금까지 다 얘기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된 내용 중에 검증되고 학자들이 어떤 앞으로 이런 게 이러한 그 경제로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 학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존 자유무역의 세계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 이걸 테일 리스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 시 큰 충격을 준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죠. 이 세계화가 깨지고 전쟁.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범한다든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다든지, 그런 게 다 세계화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그 테일 리스크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 테일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뭐 원유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로서 이제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고금리, 고물가로. 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의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지프 스티클리치 컬럼비아 대학 교수 역시 세계는 협력이 점점 어려워지는 신지정학적 시대에 접어들었다. 신지정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이게. 자, 이전의 도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옛날에 그 자유무역, 뭐 세계화의 어떤 구조 그런 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은 새로운 국제질서 규칙을 찾지 않을 경우 이러한 갈등은 한층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그 지정학적 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또 유럽에서 또 그 어디야 세르비아하고 알바니아인가요? 뭐 거기서도 또 뭐 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또 요즘 긴장감도 다시 일어나고 자 이렇게 신지정학적 위기들이 두각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고금리 이 고물가에 맞춰놔야 돼. 앞으로 5년 동안은 어쩔 수 없어. 이 세계가 변하기 전까지는 세계가 저금리 저물가가 유지됐던 세계의 생태관은 깨졌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그 부동산 같은데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함부로 막 레버리지를 쓰고 그러면 안 돼. 전략을 수정하셔라. 대출을 줄이시고 디레버리징 하시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최고 강점이야. 고금리에 넣어놓는 게.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앞으로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긴축으로 가고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달러가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또 확보하는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